한국에 경주가 있다면 태국엔 여기가 있다. 세계유산 아유타야 역사공원 아유타야 히스토리컬 파크. 일부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와 세계유산 아유타야 역사도시. 2부부터 답사할 아유타야 역사공원을 둘러보기 전에 꼭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작. 아유타야 역사공원 아유타야 히스토리컬 파크는 태국 프라나콘시 아유타야 주에 있는 아유타야의 옛 도시 유적입니다. 도시 아유타야는 1351년 라마티보디 1세 우통왕에 의해 건립되었지만 그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850년경에 크메르족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힌두 도시 중 하나였던 아요디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유타야의 초기 역사는 이 크메르족 정착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1569년에 미얀마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약탈당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귀중한 예술품을 잃었습니다. 1767년 미얀마군에 의해 다시 파괴될 때까지 태국의 수도였습니다. 1969년 태국 미술부는 유적지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1976년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공원의 일부는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역사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유타야 왕국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무위키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유타야 왕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일 건국과 확장. 아유타야 왕국은 1351년에 현재의 태국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수코타이를 멸망시키고 사실상 태국을 통일시켰다고 할 수 있는 왕국입니다. 그 전까지 타이족을 주도하던 수코타이를 공격해 1378년에 속국으로 만들고 1438년에 완전히 병합했습니다. 한편 그 전까지 동남아시아의 패자였던 캄보디아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여 1431년 6개월간의 포위 끝에 앙코르를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곧 앙코르를 탈환할 수 있었지만 앙코르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힘듦을 깨닫고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앙코르 이후 캄보디아의 수도는 로베, 우동, 프놈펜을 전전했는데 모두 앙코르의 동남부에 위치합니다. 아유타야와 거리를 두고 수도를 건설했던 것이죠. 성립 초기부터 사끄티나라는 독자적인 계급 체계를 다지고 불교와 힌두교 개념을 결합해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등 발전을 계속했으나 이웃 미얀마의 따우무 왕조의 침공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1547년 따우무 왕조의 따빈 슈에티의 공격으로 아유타야 왕 마 짜크라팟은 부인 수리요타이 왕비를 잃었으며 1563년 버인나옹의 침공으로 결국 항복을 하고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인 마하 짜크라팟은 미얀마의 인질로 끌려갔으며 북부의 중심지 피사눌록을 지키다 미얀마군에 항복한 반정공신 마하 탐마라차는 아들 나렛 왕자 이후에 나레수안 왕을 인질로 보냈습니다. 이후 마하 짜크라팟과 그 아들은 다시 저항을 했으나 버인나옹의 재침공을 받고 아유타야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마하 탐마라차로 교체되었습니다. 15세기에는 남부 말라카 지역을 지속적으로 침공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명나라의 정화가 말라카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말라카의 국력은 훨씬 강대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유타야는 남부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인 나레수안 왕. 인질 생활에서 돌아온 나렛 왕자는 연이은 캄보디아의 침공을 모두 막아냈는데 캄보디아는 아유타야의 독립선언 이후까지 5번이나 침공했습니다. 나렛 왕자는 1581년 숙적 버인나옹이 죽고 버마 미얀마가 반란에 휩싸인 틈을 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버마의 침공을 모두 다 막아냈습니다. 그 기록은 무협지 수준입니다. 1584년 버마가 혼란에 빠지자 버마 당국은 나레수안에게 반란 진압을 요청했다. 나레수안은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수도 버고 일대를 약탈하고 국경을 건너기 직전 독립선언을 했으며 쫓아온 버마군의 장군을 보자 코끼리에 올라 큰 총으로 강 반대편에서 사살했습니다. 또한 버마의 속국이었던 란나의 침공을 연이어 격퇴했습니다. 1586년 1587년 버마 왕 난다버인의 친정으로 일어난 아유타야. 공성전에서는 직접 반격해서 칼을 입에 물고 버마의 진지를 올라갔고 이후 난다버인이 나렛 왕자를 암살시키기 위해 보낸 장군을 1대1 대결로 죽여서 버마의 침공을 끝냈습니다. 1590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으로 즉위한 나렛 왕자는 1593년 농사라이 전투에서 1대1 코끼리 대결로 버마의 왕세자 민기스와를 죽이고 그 여파로 테나세림을 점령했으며
1594년에는 캄보디아를 침공해 수도 로벡을 함락시켜 캄보디아를 식민지의 길에 접어들게 했고 1599년 란쌍을 격퇴하며 란나를 합병했습니다. 1600년 따옹우 공성전 등으로 망하기 직전이었던 아유타야를 강대국으로 격상시켜버렸습니다. 나레수안이 괜히 태국인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죠. 스펙터클한 역사 속에 엄청난 공훈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덧붙여 나레수안의 무협지스러운 일화들은 신뢰성에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전투의 승패 자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협지적인 일화가 연이어 나온다고 해서 나레수안을 과장된 인물로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레수안 왕을 다룬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배우가 입은 갑옷은 배경이 된 시대의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동남아에 전해져 일본의 남만동처럼 현지화된 갑옷을 고증한 것으로 주로 국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상 확장의 중단. 나레수안이 원정 도중 사망하자 왕위는 나레수안의 친동생 에카토사롯에게 넘어갔고 에카토사롯은 그동안의 확장 정책을 멈추며 내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팽창으로 아유타야는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최강국이 되었으며 그나마 아유타야에 견줄 수 있던 범하는 나레수안의 침공으로 분열을 겪고 확장을 중단하면서 아유타야가 100여 년간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유타야 사절단은 1680년에 프랑스 파리와 바티칸 로마에 친선을 보낼 정도로 일찍이 국제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보다 10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유럽의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개화되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왕은 당시 시수탄마라차와 동시에 왕의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덜란드, 페르시아, 일본의 병력을 활용하여 시수탄마라차를 제압하고 처형하여 왕이 되는 독특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시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득세하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명나라의 왕이 버마로 피신하면서 청나라의 적극적인 버마 공격으로 어부지리로 아유타야의 국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당시 나라의 시대 프랑스인들이 아유타야를 묘사하기를 프랑스에 버금갈 만큼 부유하다고 표현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아유타야는 외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했으며 외국인을 정계에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유타야의 개방적인 문화성도 한몫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봉건제로 인한 친위 세력의 부족이 꼽힙니다. 외국인이 아유타야에 거주할 시 국왕의 친위군으로 병역에 임할 의무가 있었고 이 때문에 아유타야에서는 외국인의 정계 진출이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방 정책은 계속되어 17세기 중반 나라의 왕 때는 그리스계 영국인 컨스탄테인 퍼컨이 고위직에 오르고 프랑스에 친선 사절을 보냈으며 나레수안 왕 이후 버마에 빼앗긴 란나를 재점령하고자 원정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태국과의 친선을 환영했으나 실상은 태국의 가톨릭을 전파하고 식민지로 삼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방성으로 태국 국내의 귀족층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프랑스군이 원정을 와서 지금의 방콕에 성체까지 짓는 상황까지 되자 태국 내에서는 프랑스가 가톨릭화를 강요하고 나아가 태국을 손에 넣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턴틴 풀콘이 차기 국왕이 될 비 왕자를 이용해 태국의 통치자가 된다는 소문이 퍼져 귀족들의 경계심이 커진 와중에 결국 1688년 5월 나라의 왕이 중병에 걸리자 코끼리 전투부대의 책임관이자 사령관이었던 펠라차를 중심으로 보수파 귀족들을 중심으로 반정이 일어나 풀콘이 살해당하고 펠라차가 재상이 되었으며 동년 7월에는 중병에 걸린 나라의 왕이 사망함과 동시에 방콕에서는 프랑스군과 아유타야군 사이에 공성전이 일어나 프랑스군이 철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펠라차가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왕통이 다시 바뀌게 되었고 100여 년간 아유타야와 외국과의 교류는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을 제외하면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를 놓고 베트남 남국과 티격태격하며 1694년 친아유타야의 루앙프라방과 친버마의 위앙짠으로 분열된 란상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키우던 도중 분열되어 있던 버마가 재통일하며 16세기처럼 다시 버마와 전면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가 약한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였네요. 1740년 버마 남부의 몬족은 프랑스의 지원으로 독립하여 그들의 왕국 한타와디를 재건했고 1752년 버마의 수도인 잉화까지 점령하여 후따웅 왕조를 멸망시켰으나 꼼바웅 왕조를 세운 알라웅 파야의 반격으로 1757년 다시 멸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몬족이 버마족을 학살하고 이후 버마족의 보복으로 몬족이 학살당하며 버마 내 민족 갈등이 극심해졌고 몬족은 버마족의 지하에 사는 것을 포기하며 아유타야로의 대규모 이민을 감행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영역이 영토보다는 국민의 지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유타야는 몬족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 버마를 견제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버마 사이에서 결국 전쟁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1759년 알라웅파야가 이끄는 버마군이 아유타야를 포위했으나 이듬해 알라웅파야가 전사하자 버마군은 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유타야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사 쇠퇴. 1688년 반정이 일어나 기존의 나라의 왕이 속해 있던 프라사통 왕조가 무너지고 마지막 혈통이자 반정을 일으킨 펠라차의 양자였던 소라삭 왕자 역시 왕위를 거부하면서 나라의 왕계의 혈통이 끊겼습니다. 이후 왕사이자 재상이었던 펠라차가 반플루 르앙 왕조를 열면서 르앙 왕조의 초대 왕, 즉 아유타야의 제28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펠라차 왕 시절까지는 그래도 아유타야가 어느 정도 건재했습니다. 제30대 왕인 타이사 왕 시절에는 대규모 운하를 건설할 정도로 국력을 과시했으나 문제는 제31대 왕인 버롬마꽃 왕이 죽은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롬마꽃은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적장자인 에카토스는 아둔하고 그 동생인 우툼폰이 지혜로운 이 왕이 되어야 한다며 대놓고 선언해버렸고 왕위계 승자로 지명되었던 우툼폰이 1758년 왕위에 올랐으나 에카토 왕자를 지지하던 일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에 별 관심이 없던 우툼폰은 10일 만에 형이었던 에카토스에게 선양하고 왓 우라두 송탐 사원에 들어가 불교에 귀의하며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적장자였던 에카토시 왕위에 오르니 그가 아유타야의 마지막 국왕인 스리아마린 보로마라차 3세입니다. 동생의 선의로 예상된 형제간의 혈투는 일단 멈추게 되었으나 평소 인품과 성격을 알고 있던 대신들 사이에서 스리아마린 왕을 인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당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리아마린 왕은 실추된 왕권과 현 상황에 크게 실망하여 정치에서 관심을 떼고 국정을 전혀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틈타 이웃 버마 꼼바웅 왕조의 초대 국왕이자 명군이었던 알라웅파야가 버마 주요 지역을 대부분 장악하고 테나세림을 통해 아유타야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군을 보내서 원래 버마와 아유타야의 국경 도시였던 다웨이를 우회하여 해안가를 따라 1759년 테나세림 지역의 남쪽 끝 마을인 메르귀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메르귀에서 타닌타리 강을 거슬러 올라가 타닌타리 산맥을 넘어 아유타야와 방콕 인근의 페차부리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진군해오는 알라웅파야의 버마 군대를 막기 위해 보로마라차 3세는 남은 친위 부대를 보냈지만 버마군이 모두 격파해버렸습니다. 결국 1759년 말 아유타야는 포위당했지만 여러 운하와 강해자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수비군과 버마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이듬해 알라웅파야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전사하면서 버마군은 철군했습니다. 1761년 알라웅파야의 군대는 버마로 돌아가는 길에 마저 점령하지 못했던 무주공산 상태의 다웨이를 점령해 버마 영토에 정식 편입시켰습니다. 아유타야는 버마와의 전쟁에서 국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1765년 꼼바웅 왕조의 제3대 왕 신뷰신이 아유타야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군을 두 개로 나누어 한쪽은 북쪽에서 란나를 통해서 남진시켰고 한쪽은 전통적인 버마의 아유타야 시민무인 삼탐로로 동진시켰습니다. 방라잔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수개월 동안 항쟁을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프라야 딱신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폐색은 짙어져 아유타야 왕이 속국이 되겠다고 항복을 애걸했으나 그조차도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1767년 아유타야는 버마군에 의해 함락당한 뒤 방화와 약탈을 당했으며 지배층과 백성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전쟁은 현재 미얀마 태국 민족 간의 감정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버마는 청나라의 침공을 눈앞에 두던 상황이어서 아유타야 전 국토의 점령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일대의 일부의 주둔군만 남기고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중심 세력을 잃은 아유타야는 분열되었습니다. 아유타야의 역사는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유타야 역사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유산
아유타야 역사 도시 Historic City of Ayutthaya. 1350년에 건립된 아유타야 역사 도시는 시암 왕국의 두 번째 수도였습니다.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 번영했으며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국제적인 도시 지역 중 하나이자 세계 외교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아유타야는 도시와 바다를 연결하는 세 개의 강으로 둘러싸인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당시 존재했던 시암만의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다른 국가의 해상 군함이 도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이 위치는 도시를 계절적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1767년 버마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들은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주민들이 도시를 버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도시는 같은 위치에 재건되지 않았고 오늘날에는 광대한 고고학 유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타야는 높은 프랑탑과 기념비적 규모의 불교 사원 유적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이 도시의 규모와 건축의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자료와 지도로 알려진 아유타야는 모든 주요 구조물을 둘러싼 도로, 운하, 해자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엄격한 도시 계획 그리드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세계의 강 가운데에 있는 도시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적이고 세계에서 유일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유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시암만의 상류에 위치하고 인도 및 중국과 거의 같은 거리에 있으며 상류에 위치하여 아유타야가 앙코르 함막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 세력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동안에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아랍 및 유럽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유타야는 세계적 수준에서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아유타야 왕궁은 베르사유의 프랑스 왕궁과 델리의 무굴 왕궁을 포함하여 멀리 떨어진 곳과 사절을 교환했으며 일본과 중국의 왕궁과도 교환했습니다. 외국인은 정부에 고용되었습니다. 아유타야 왕궁의 근방에는 외국 상인과 선교사의 거주지가 있었고 각 건물은 고유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외국의 영향이 많았으며 남아있는 예술 작품과 건축물 폐허에서 여전히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유타야의 건축은 아유타야 문명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며 다양한 외국의 영향을 동화시키는 능력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완 마하탑과 왓푸라 시 3펫에 있는 수도에 건설된 대형 궁전과 불교 사원은 건설자들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그들이 구현한 전통을 모두 증명합니다. 모든 건물은 최고 품질의 공예품과 벽화로 우아하게 장식되었는데 이는 수코타이에서 살아남은 스타일, 앙코르에서 물려받은 스타일, 일본, 중국, 인도, 페르시아, 유럽의 17세기와 18세기 스타일에서 차용한 다양한 혼합으로 구성되어 풍부하고 독특한 세계적 문화의 표현을 만들어내고 이후 라타나코신 시대와 그 이후에 유행했던 예술과 건축 스타일이 융합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복원된 왕국의 수도가 하류로 옮겨지고 방콕의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아유타야의 도시적 틀과 건축적 형태를 재창조하려는 의식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유타야에서 살아남은 많은 건축가와 건설자들이 새로운 수도를 짓는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복제 패턴은 신화적인 도시 아유타야의 완벽함을 의식적으로 모방하려는 도시 계획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태국어로 방콕의 새로운 수도에 대한 공식 명칭은 아유타야를 유지합니다. 세계유산 Historic City of Ayuthya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기준 3번에 해당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유타야 역사 공원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왓예 최 멍컨 아유타야 고대 유적에서 가장 먼저 찾은 사원은 왓예 최 멍컨입니다. 1351년 유 성왕이 아유타야를 건국하기 전에 디베라베티 및 럽별의 동맹의 정착지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와불의 비아라 승려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위안푸라 푸타사이아트는 나레수안 왕의 통치 기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1965년에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와불은 남북 방향으로 놓여 있으며 머리는 남쪽 방향을 향하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기둥이 있는 거 보니까 원래 건축물이 있었나 본데. 네, 네. 예. 근데 지금은 없어졌나 봐요. 원래 그 여기 다 있어요. 응, 근데 이 집, 근데 그 지붕이 그 나무예요. 다 나무로. 나무 불어서. 응. 그리고 여기는 그 건물은 응? 한국처럼 아니에요. 한국의 대부분 돌 많이 네, 들어갔죠. 예, 예. 이거는 그 이 백돌. 벽돌. 네, 응. 백돌. 네, 만든 것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는 그 이 한국 돌처럼 별로 많지 않아서 네. 그 쌈, 예, 쌈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면 다 가루를 만들어서 예. 그 여러 가지가 믹스 만든 것이에요. 이거 쌈, 벽돌을 만들 때. 네, 시멘트, 모래, 예. 찹쌀, 예, 쌀국수 그거를 믹스 만들어서 아. 잘 지을 거예요. 아, 예. 건물이 있었는데 지붕이 나무여서 다 무너졌대. 지금 그 선생님은 그런 쓰고 있습니다. 닦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웅장하다. 이거를 그 종류랑 같이 있을 거예요. 예. 대국 전투 시계입니다. 종루 고루. 오전에 이걸로 때리면 오전에? 네, 오후에 이거. 아, 오후에는 이걸 때리고 오전엔 저걸 때리고. 이 건물은 안수당 후보소시라고 하는데 큰 체디의 동쪽에 있습니다. 홀의 크기는 16m 44m이며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새로 덮었습니다.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메웠다고 합니다. 안수당에 있는 프라푸타 차이야, 몽코는 아유타야에서 가장 신성한 부처상 중 하나입니다. 사보 안에는 들어가지고 응? 허물이 많으니까 어느 그 허물이 경전이 잘못됐어요. 예, 예. 이거 보세요. 어느 허물이 그 옆에 통에 이것은 기석은 있으면 의미가 그 허물이 그 대웅전입니다. 한 장에 있으면 일반 사원입니다. 예. 두 장 있으면 왕치 전용 사원이면 왕족 분을 만든 것은 그 사원입니다. 두 장 같이 있습니다. 아, 이건 두 장 있으니까, 중요한 사원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장 두 장? 알아이나? 통화중이. 이게 짤고. 이거 두 장이라는 거. 영어 하는 거. 중요한 거라고. 예, 예. 이 사방에 둘러쳐져 있어요. 한 장. 아,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나가. 뒤에 들어가시면 그 지스님이 밀락동산이 꽂힐 수 있습니다. 전쟁했을 때는 그리 닫고 싸움을 거치고 옛날부터는 이 대국 나라가 전쟁했을 때는 국왕들이 고개를 닫고 사용한 것입니다. 전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 이 고개리가 대국 나라의 상품 선물을 사용합니다. 이 전쟁했을 때는 그 고개리가 수컷 고개리만 사용하겠습니다. 예, 상아가 많이 나오는 거 수컷, 좀 짧게는 암컷. 그 기술은 밀락동산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국 나라가 너무 더운 나라인데요. 그래서 밀락으로 6%가 많이 가는데 예, 한탄이에요. 50%가 밀락, 50%가 파이버 가스 그거를 믹스하고 만들어요. 이거 처음 들어. 우리 아잔타에서 봤던 양산 저거잖아요. 저렇게 생겼어. 여기는 이 속에서 이거 색깔로 만들어요. 그래서는 오래된 컵을 이렇게 바뀌는. 이거는 새 건데 마켓 가는 거예요. Once again. Yeah, But only one more. And here when we enter the building, you take off the hat.
이쪽으로. 예. 푹 꺼졌네요. 이런 모양이 그 사람들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이 다 아유타야 시대에 지었어요. 아, 사실은 그 이태원전도 근데 지금 공사중하는 게 잘못 봤습니다. 개 모양처럼. 지금 보고 계신 와예 최의 먼컨의 체디는 아유타야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높이 솟아있어 동쪽에서 도시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체디는 모서리에 작은 체디가 있는 높은 정사각형 받침대 위에 서 있습니다. 종 모양의 체디를 수용하기 위해 받침대 위에 팔각형의 두 번째 받침대가 있습니다. 계단은 동쪽에서 첫 번째 테라스로 올라가고 돔 안쪽으로 계속됩니다. 돔 내부에서 유물이 보관된 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몬도비 앞에 서 있고 피라미드 모양의 상부 구조가 보입니다. 안쪽 벽을 따라 장식된 받침대 위에 새로 조각한 부처상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부처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진 것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조각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상은 동일하며 도금되기 전에는 금박을 입혔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직사각형의 통로가 체디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통로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의 기둥과 함께 지붕 앞에서 지지됩니다. 이 유적지는 초기에 큰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사원은 이전에 클롱파카오산에서 출입되었는데 사원의 동쪽과 서쪽에는 고대 운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원의 남서쪽 끝 근처에 고대 바라이 또는 저수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왓야이 차이 몽코는 이전에 중요한 크메르 사원 단지가 있었던 곳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크메르인에게 해자는 세계를 둘러싼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정점엔 대부분 사원이 위치하기 때문이죠. 전 왕조의 종교시설을 훼손하고 현 왕조의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방식은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로마 등 거의 대부분의 고대 국가가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 사원터에 조선시대 유교 사원을 지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몽콘의 역사 1357년에 아유타야의 두 왕자인 차오케오와 차오타이가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라마티보디 1세 제위 1350년 1369년은 두 왕자의 화장터에 신성한 기념물인 스투파와 비아르가 있는 사원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원에 우앗페키유 수정숲 사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원은 실론 현재의 스리랑카의 프라와나라탄에 된 사원에서 안수받고 수행을 받은 불교 승려들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명상에 열중했습니다. 왕은 그룹의 수장인 삼딧 프라와나르에게 오른쪽 최고 종주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 사원은 우앗 최우파야 네 최고 종주 사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원은 아유타야 역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칸 인서라뎁, 에문 라차싱, 로잉 세이엇, 페런 토라뎁 미 프린스, 제알레체 등은 1548년 말에 이 사원에 모여 촛불을 피우고 칸 워러왕스와 데오 스트레이 수데친 여왕을 전복시킬지 여부를 결정했으며 그 결과 1549년 1월 19일에 제알레체 왕자가 왕이 되었고 마하 체크라펫 왕 1548년 1569년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561년에 이 사원의 최고 승려는 이전 왕 제알레체 1534년 1547년와 데오 스트레이 수데친 여왕의 막내 아들인 스트라이 신 왕자가 마 체크라펫 왕에게 반란 일으킬 수 있는 길조의 순간을 정했습니다. 스트라이 신 왕자는 반란 중에 붙잡혀 궁전에서 죽었고 최고 승려는 연루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사원의 기초에는 죽음의 재가 담겨 있습니다. 체디 서쪽에는 강당의 유적이 있습니다. 사원 단지 전체는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대한 체디의 서쪽에는 15m, 39m 크기의 큰 비아라가 있었는데 거의 바깥쪽 경계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사원 구조물 주변 지역에서는 이 사원의 이전 후원자들의 재가 담긴 다양한 크기의 작은 체디를 20개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의 구역은 동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레수안 왕을 기리기 위해 비아른이 지어졌습니다. 현재 입구는 북쪽에 있는 사원과 승려의 거주지 사이에 있습니다. 두 개의 오래된 지도에서 최몽콘의 뒤쪽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디 그래프가 만든 지도는 사원을 차엔피에테이로 표시하고 인저벌 케엠플은 1690년에 그린 그의 지도에서 차엔피에테이로 표시합니다. (1592년에) 그 유명한 네레수안 왕이 코끼리 위에서 단독 전투로 미얀마 왕세자를 죽여 나앙 세레에서 미얀마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전투 중에 왕과 그의 동생 에카토사롯 왕은 군대의 장교들과 다퉜습니다. 아유타야로 돌아온 왕은 장교들을 처형하고자 했지만 이 사원의 최고 승려가 개입하여 처벌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고 나레수안 왕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유타야 왕궁 연대기는 이 사원의 체디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레수안 왕은 사원과 주요 체디를 복원하고 확장하라고 명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원 확장된 체디는 프라 체디 차이야 몽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마도 이 축하 행사가 사원의 새 이름인 왓지아이 차이야 몽콘, 즉 길조로운 승리의 위대한 사원을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왓지아이 차이 몽콘은 서양의 문서에도 등장합니다. 피크닉 사건 일기에서 제레미아스 반블리에 쓴 그는 팀피아티 최고 승려에게 사자를 보내 왕에게 중재를 요청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이 사제가 우리 민족의 호의적인 저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이 왕국에서 종교인의 자비로운 중재가 자유롭게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회상합니다.
반블리엣은 이 사제를 매우 강력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최고 승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일부 네덜란드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반블리엣은 또한 서양 세력에게 아유타야의 종교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유타야에는 전국적으로 4개의 주요 사원이 있습니다. 즉, 왕의 사원, 왓 시세르폿, 나페타트, 왓 데운달에 받쳐진 사원으로 최고의 학교가 설립됨 팀피아테이입니다. 또한 뾰족한 탑인 팀피아테이에는 값비싼 루비가 있는데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에게서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곳에는 많은 죽은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처럼 계속됩니다. 어떤 관료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사원이나 신에게 인간의 몸을 제물로 바칠 의도가 있다면 그는 노예들 중에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선택합니다. 그는 이 노예를 자신의 자식처럼 대하고 그에게 많은 우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여 노예는 주인에게 애착을 갖게 되어 어떤 요청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바칠 날이 오면 주인은 노예에게 이를 말하고 재물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노예는 자신이 누려온 명예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한꺼번에 2 조각으로 잘려 구덩이에 던져지고 돈은 그의 시체 위에 놓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재물을 지키는 힘이 있는 끔찍한 괴물에게 들어가 아무도 재물을 훔칠 수 없습니다. 타게 프라야 후에 탁신 왕는 시암 왕 수리아미네카타트에 의해 프라야 캄팽켓으로 승격되었고 1766년 말 아유타야 남동쪽의 평야에서 미얀마와 맞서기 위해 이 사원에서 구성해야 할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767년에 사원은 미얀마에 의해 약탈당했고 건물은 버려졌습니다. 이후 1957년에 재건되었습니다. 1979년 사원장인 프라 파와나랑 씨는 태국 미술부와 협력하여 옛 유적지에 새로운 안수당을 건설하여 일부 고대 유적지를 보존함으로써 원래 구조물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앞에 써 있는 게 그 도네이션 한 사람들 네. 그 내용이죠? 네. 이 불상을 도네이션 한 사람? 그렇죠. 이 불쌍이 공사 중 하신 분이 네. 부모님의 이름이 그러시고 네. 원래 그 이 불상들 다 머리가 없어요. 전쟁하고 도둑 그다음에 잘라서 그 포토본물 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기부하신 분의 이름, 네, 뭐 네, 내용,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군요. 마간이 세교산 된 다음에 다 못 올라가게 막아놨거든요. 올라가니까 좋네. 아, 이거 그냥 대로야. 기초 공사가 안 된 건지, 집안이 너무 묵은 건지. 왓 마하세단 마하타 사원 유적. 왓 마하타 유적은 아유타야 역사공원 섬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사원은 아유타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돌아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원은 왕실 사원으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중심이자 아유타야의 다양한 왕실의 의식이 거행되는 사원입니다.
태국에서 최고 지위의 승려가 여기에서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17세기 초 프라첼 댐 왕의 통치 기간에 건축된 사원의 원래 뿔랑은 라테라이트로 지어졌습니다. 탑의 꼭대기는 거의 절반 가까이 무너져 가로다가 있었던 높이까지만 남게 되는데 왜 무너졌는지는 모른다고 하네요. 여하튼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엔 원래 상태로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732년부터 1758년까지 보로마코트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총 높이 50m로 복원했습니다. 이후 파괴되어 폐허만 남고 버려졌습니다. 이후 레메 5세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뿔랑의 꼭대기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네. 어디 있다는 거지? 이 탑은 그 기대를 그 딴에 그 조금만 그 내려요. 그왜그좀 15년 전에 여기 홍수가 많이 나서 너무 많이 부는 여기는 아유타야에 땅을 우리는 다 번역을 18을 해야 뿔랑이라고 하네.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 옥수수 모양은 다 뿔랑이라고 하는 거네. 인도에서는 시카라라고 해요. 시카라. 체디 옥타곤 취리 어택견은 계단식 층이 있는 4층, 팔면 체디로 꼭대기층에는 작은 프랑이 있습니다. 이 탑은 특이한 탑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아유타야에서 단 한 개만 발견되기 때문이죠.
완 마하탓의 라이콩 사원 근처 나무 뿌리에 있는 사암불두입니다. 아유타야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사진을 찍는 장소죠. 실제로 가보니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에도 비슷한 곳들이 많죠. 앞에 보이는 유적은 완전히 붕괴된 프라프랭기입니다. 이 사원의 중앙에 위치한 가장 중요했던 공간입니다. 프랑의 바닥에는 사자, 곰, 백조, 공작새, 킨나로스, 소, 늑대, 물소, 용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우주의 핵심인 메루 산 기슭을 둘러싸고 있는 숲의 동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완 마하탓의 메인 파고다는 1903년 11월에 건설되었으며 1904년 5월에 파괴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된 역사네요. 메인 파고다.
지금은 이제 벽돌이 많은데 군데군데 살펴보면 이렇게 미장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거든요. 보면은 하얀색으로 해서 이제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네, 중요한 부분. AR로 유적지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런 공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콘텐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굳이 보려고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나도 하네. 이게 물들인데 홈 때문에 이거 끌고 나갔고 그런데 사진 내가 사실 아니고 가이드가 그냥 한다. 가이드 피셜이야. 상당히 긴장되지. Watra say Sanfit's Hawa. 이리 와요.
네? 왜요? 이 대추나무예요? 다람쥐 파고. 먹어도 된다고요? 이거 떨다 떨고 네, 떨다고요. 걸리고 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 돼? 같이 먹는 거야. 그래? 똑같다. 네. 왓푸라 스리 삼펫은 왕실 사원이었습니다. 이 사원에는 중요한 볼거리가 있는데 바로 랑카형 탑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따라 길게 늘어선 세 개의 탑입니다. 1492년 레메제버리 2세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동쪽에 처음으로 탑이 건축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삼디트라 보롬마 트레일러 카넷은 1499년 말에 보롬마라자티라 3세 라마티보디 2세의 이복형 왕의 탑 중앙의 건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통치기간 동안 보롬라케세라 4세도 서쪽에 아버지인 라마티보디 2세의 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탑이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왓푸라 C3펫은 원래 라마티보디 1세의 통치기간 거주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트레일러 카넷 왕이 사용했습니다. 트레일러 카넷 왕은 북쪽에 새로운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후 원래 왕궁이 있던 이곳을 불교 사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유타야의 궁궐에는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승려가 머무르지 않는 왓푸라, 사이산핏, 아유타야와 왓푸라 스레라타나 삿사다람 등의 궁궐 사원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프라치아 대왕은 프라몬콘 보핏 사원의 스님이 책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인접한 벽 근처의 프라테냉청 성의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18세기 중반 보롬마이 왕의 통치 시대에 이 왕실 사원은 13세기인 출라롱콘 왕 통치 기간 이후 처음으로 개조되었습니다. 프라야 보란 라차타닌 구시가지 시장이 이를 수행했습니다. 탑 내부의 지하실에서 불상과 많은 금 제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이때의 모습입니다.
좀 위장이 잘 남아있네. 불상이 저렇게 하나씩 있었구나. 나랑 반대거든요? 아, 그치? 아, 네. 프라몬코 보핏 사원. 프라몬콘 보핏 사원은 와프라시 산패 사원의 남쪽에 있습니다. 사원 내부에는 훼손되었던 대형 주불상인 프라몬코 보핏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절은 프라셋 성왕의 임종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라몬코 보핏은 이전에 프라셋 성왕이 철거하라고 명령할 때까지 와체 쥐엔게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불상을 서쪽으로 옮기고 불상을 보호할 만다파를 만듭니다. 1703년 수아왕의 통치 기간에 만다파 꼭대기가 번개를 맞아 불이 났고 꼭대기에 있던 기계가 무너져 불상의 머리가 부러졌습니다. 수아왕은 만다파를 사원으로 개조하라고 명령했지만 만다파의 꼭대기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불두만 복원했습니다. 이후 18세기 중반에 보로마소트 왕이 만다파의 지붕을 현재와 비슷하게 수리했는데 아유타야가 마지막으로 사라졌을 때 사원과 불상이 다시 불에 탔습니다. 낡은 사원의 부재가 떨어져서 부서져서 불상의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1956년에 야전군 사령관 정부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사찰과 불상의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1957년 복원 과정에서 태국 미술부는 현재의 부처 가슴 오른쪽에 있는 수많은 불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프라몬코 보핏 불상은 태국 유일의 청동으로 주조된 대형 불상으로 벽돌로 제작된 불상에 오칠을 하고 금박을 입혔습니다. 외부 표면이 청동이며 용접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12.54m, 너비가 8m입니다.
모자 벗어요? 왜 이렇게 망가졌지? 나무종이네.สุขายะสังวัตตุข้าแต่หลวงพ่อ금박이 많이 떨어져 있나요? 사다가 붙이나 봐. 네, 사다 붙이고. 사다리 좀 붙여가야. 사다리 많이 붙여갖고. 갖다 팔아. 잘 길러. 아, 저기 계세요. 저기 서 계셨어요. 네.
와 체와타나람 사원. 와 차이와타나람은 아유타야 섬 바깥 차오프라야 강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아유타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원 중 하나입니다. 이 사원은 아유타야 역사 공원이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유타야 역사 도시의 일부는 아닙니다. 이 사원은 1630년 프라사 통왕이 그의 통치 기간 중 건축한 첫 번째 사원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사원의 이름은 긴 통치와 영광스러운 시대의 사원을 의미합니다. 불교 윤회적인 의미에서 어머니를 위해 크메르 스타일로 설계되었지만 담롱 왕자는 아유타야 왕국이 롱백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믿었습니다. 1767년 미얀마가 옛 수도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사원은 버려졌습니다. 이후 방치되다가 1987년에 태국 미술부가 유적지를 복원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와 차이와타나람은 왕과 그의 후계자들이 종교의식을 거행하던 왕실 사원이었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이곳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와 체와타나람의 구조는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데 이는 14세기에 루앙 왕의 세 가지 세계인 트레이펌, 프라루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큰 프레잉 프레센은 전통 세계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밀루산을 상징합니다. 그 주변에는 세계 바다에서 네 방향으로 헤엄치는 4개의 대륙 4개의 작은 프레잉이 있습니다. 대륙 중 하나인 처음 퓨터어페는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통로는 세계의 외곽 경계인 철산맥입니다. 네. 이 사원이 용해서 그때는 아유타야 시대에 캄보디아랑 전쟁에서 승리한 용해서 이런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근처를 오픈 소스랑 가게 시키러 갔었어요. 아, 캄보디아 이겨서. 이번이 그 위에서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 시대에 캄보디아랑 전쟁에서 승리한 용해서 기념을 했어요. 이 생각에 오픈 소스랑 가게 시키러 갔어요. 여기는 그 태국의 어물을 빌려가지고 좀 어물을 진짜 한 번. 그산 속에 김 박사 이거 봐봐. 강 쪽인데 입구가 이쪽이잖아. 이게 강하고 입구가 관련이 있는 거지. 여기. 처음 이런 데는 처음이네. 여기서는. 네. 배를 타고 배고 들어오는 거죠. 이집트 가이드. 이집트가. 아까 벽화 봤어요? 나 못 봤어. 그냥 있다는 것만 알려주나 봐. 못 들어가고. 응. 그치. 지금 교수님 계신 데가 강인 거야. 그래갖고 배를 대고 딱 들어오는 거지. 응, 응. 응. 이거 밤에 보면 이쁘겠다. 조명이. 예. 이게 맞나요? 중앙에는 높이 35m의 프랑이 있고 그 위에 4개의 작은 프랑이 있습니다. 전체 구조물은 직사각형 플랫폼 위에 서 있습니다. 중간쯤에 숨겨진 입구가 있는데 가파른 계단이 그곳으로 이어집니다.
안수 홀프라 요버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요뷰설의 북쪽과 남쪽에는 12개의 움푹 들어간 모서리가 있는 2개의 체디가 서 있었는데 거기에 왕의 어머니의 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 플랫폼은 8개의 체디 모양의 예배당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직사각형 십자가 모양의 통로 프라 레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로에는 여러 개의 측면 입구가 있었고 원래는 지붕이 있고 안쪽으로 열려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기둥의 기초와 외부 벽만 남아 있습니다. 벽을 따라 120개의 앉은 부처상이 있었는데 아마도 검은색과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올라가면 안 되겠다. 공통한 게 무너질 수도 있겠어. 여덟 개의 체디와 같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내부 벽에는 그림이 있었고 외부 벽에는 부처의 산자타카 장면을 묘사한 12개의 부조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시계 방향으로 읽어야 했습니다. 그림과 부조의 일부만 남았습니다. 직사각형 체디 각각에는 2개의 앉은 부처상이 있었고 4개의 중간 체디 각각에는 검은색과 금색으로 칠해진 큰 앉은 부처상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 위의 천장은 검은색 레커에 금색 별이 있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원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복구조가 있어요. 나무로 틀을 잡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폐쇄됐어요. 내부가 있는데 지금 막혀져 있어. 여기 보수공사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 기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렇게 회랑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요. 회랑으로 띵
둘러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이드라면 캄보디아 친구를 갔을 때 승리를 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사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정말 경기는 제가 한국 돌아가서 온라인적으로 하게 된다는데 지금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보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온 일행들은 다 약간 문화재를 굉장히 광기스럽게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문화재를 실컷 박사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보통 제 문화재에 대해서 그다지 흥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여행을 같이 오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반응들을 많이 받냐면 왜 계속 똑같은 걸 보러 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네, 디테일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디테일한 차이를 찾고 그런 걸 경험하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라 이런 답사에 굉장히 많은 그 희열을 느끼죠. 한국의 덕수궁 생각이 많이 나는 태국 아유타야 뱅페인 로열 팔레스 방파인 왕국. 방파인 궁의 역사. 방파인 궁전은 아유타야에서 남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는 옛 궁전입니다. 방파인 궁전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프라셋 성왕이 1632년에 건설했습니다. 이후 아유타야 왕들의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767년 아유타야의 두 번째 패배 이후 방파인 궁은 한동안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왕조를 따르던 19세기의 시인 선토언 퓨에 의해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까지 통치한 라마 5세 츄레롱코언의 통치 기간 동안 궁전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왕궁과 궁궐, 각종 궁궐을 건축하여 왕족의 손님을 접대하는 숙소로 대대적으로 개조되었고 여러 차례 왕실 파티가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왕실의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방파인궁 내부의 학교를 임시로 설립하기도 했는데 왕실을 위해 궁중의 아이들과 일반 국민의 자녀도 포함하여 교육했다고 합니다. 우리 덕수궁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대를 거치는 아시아 국가들의 면면을 이 궁에서도 볼 수 있군요.
방파인궁의 공간 구성. 방파인궁은 크게 외궁과 내궁으로 구분됩니다. 외궁 지역. 이곳은 국왕이 모임이나 의식을 위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폴 해먼트인 디워렛 또는 프라사 정사원. 1872부터 187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크메르 사원 건축의 프랑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내부에는 보리수 아래 연못 가장자리에 위치한 프라사 통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이사완 티파야. 프라티난 궁전에 있는 F1 피머크 프라셋 왕좌홀을 본뜬 건축물입니다. 20세기 초 몽쿠 클라오 국왕이 실물 크기의 라마 5세의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와로파스피만 왕좌홀. 라마 5세가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해 1872년에 지었습니다. 코린트식 2층 건물로 오늘날에도 왕실이 방파인궁으로 옮겨서 거주할 때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네요. 카라차프라윤. 1876년 라마 5세가 마 차크리 시린돈 공주의 거주지로 지었습니다. 현재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펫 텐트는 라마 6세 왕 통치 기간에 지어진 전망대 텐트로 에이저원 세피의 페빌리언 건너편에 있습니다. 왕실 하우스보트. 라마 5세가 제작한 보트이며 초가 지붕을 얹은 황금색 티크목으로 지어졌습니다. 내부는 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라마 5세가 여행 중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내궁 지역. 외궁과 특이한 다리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이 다리는 중앙에 덧문이 있어서 내부에서는 외부를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다리는 워러왓 피멘 트론 하울에서 디워렛 콜레이 게이트까지 연결됩니다. 왕이 거처인 내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만든 다리라고 하네요. 후미사티안 공원 왕좌홀. 방파인궁의 주요 아련실입니다. 덕수궁의 중화전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연한 녹색과 진한 녹색이 번갈아 칠해진 2층 목조 주택이었는데 1938년 재건축 중에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지리키 여왕이 복원했다고 하네요. 외천 사타나 허. 라마 5세 통치 때 야생 코끼리 떼를 관찰하는 장소로 사용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칠해진 3층 탑입니다. 재단 부파파프라사. 라마 5세 통치 기간에 건축되었으며 왕립공원 내 왕실 자세를 위한 휴식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라티낭웨아 참고. 라마 5세 통치 기간에 중국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마지막 왕실 거주지입니다. 중국 화교들이 라마 5세 왕에게 공양하기 위해 지은 건축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왕실 제사 의식에 사용됩니다. 안전. 내부 왕실의 거주지로 사용된 건물들입니다. 1층과 2층으로 건축된 서양식 건물들입니다. 궁전의 일부는 철거되었습니다. 방파인궁은 지금도 왕실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왕과 왕실 가족들은 방파인궁에서 제사를 지내고 왕실 손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태국에서는 왕에 대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궁전도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이 많고 동영상은 촬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위키피디아. 올뱅 페인 로열 팔레스 태국어 버전.